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재보선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문으로 인해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당장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사퇴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초 광역단체장 같은 자리가 비게 되면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년 4월 7일입니다. 이미 확정된 광역단체가 유권자 848만 명의 서울시 그리고 296만 명의 부산입니다. 이 두 지역만 해도 전체 유권자 4,397만 명 중에서 26%에 해당됩니다. 4명 중 하나꼴이죠. 여기다가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107만 명이죠. 김경수 지사의 경상남도 282만 명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울산광역시 95만 명까지 합치게 된다 그러면 선거인 수는 무려 2,628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60%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역의 현직 단체장들이 모두 민주당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은 단체장이 성추문과 관련돼 가지고 공석이 된 것이고 나머지 지역도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개인적인 비리 등이 보궐선거의 요인이라는 거, 이게 바로 민주당에게는 최대의 부담이자 악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더더욱 민주당을 힘들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2022년 대선 구도까지 휘청거리게 만들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이 민주당 내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도의 추락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상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를 오르내릴 정도로 고공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인구공,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40%대로 무려 20%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내년 4월의 보궐선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내년 재보궐선거 구도가 2022년의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을 그야말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2022년의 대선 구도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있어서 아주 여유 있게 미래통합당을 앞질러 왔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만 하더라도 다시 10% 안팎의 차이로 좁혀들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미래통합당은 어차피 바닥에서 올라온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180석의 거대 공룡 여당은 내려갈 부정적 요소들이 도처에 쥐레밭같이 깔려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현 상태대로 전 지역에서 다시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5개 지역에서 한두 개 지역만 승리한다 하더라도 2022년의 대선 구도는 확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전혀 미칠 것이 없는 선거전을 치를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삐끗하면 2022년 대선까지 망칠 수 있는 재보궐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재보궐선거의 원인, 거기에 대한 책임성 문제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서울과 부산시장의 재보궐 사유가 다름 아닌 현직 시장의 성추문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을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이후에 5년간 이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해 왔습니다. 바로 이 규정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서울 및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시 같은 데도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된다 그러면 이 지역까지도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당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만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 해당되고요. 5개 지역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4개까지, 울산 빼고 4개라 할지라도 거의 전체 유권자의 무려 60%가량이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니 대선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선거, 특히 대선을 불과 1년밖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2022년의 대선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의 분위기가 곧장 2022년의 대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당헌을 고쳐가지고 후보를 내려 한다 그러면 이 또한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각 지역마다 재보궐선거 책임론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이 문제 역시 또 1년 후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꼼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일게 될 것이고요. 이미 대선 후보로 부각된 사람들에게 책임론이 전가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추문으로 사퇴한 다음에 치러진 선거에서 양승조 후보를 공천한 적이 있었고 이 선거에서 당선까지 된 전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요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안 전 지사의 낙마로 인한 보궐선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치러진 전국적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엄청난 고민 가운데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당헌 당규대로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까요? 답은요, 절대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당헌 당규를 변경해서라도 뭐 국회 법도 바꾸는데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적 비판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행했을 경우에 여론 부담을 생각한다 그러면 제2의 꼼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서자 정당이죠. 열린민주당을 활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요즘 민주당 내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내년 재보궐선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통합을 미뤄두고 앞으로의 정세를 파악하다가 이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갈 때 열린민주당 이름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꼼수야 뭐 껌 씹는 수준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방식이요? 오만함과 안하무인의 방식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나면 민주당이 왜 요즘 이렇게 하는가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재보궐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는 겁니다. 사실 이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민주당은 석고대죄를 청하는 것이 맞죠. 당 소속의 1,000만 시민의 시장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연루돼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되레 큰 소리를 치고 개인적 문제를 묻는 기자들한테 당대표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더니 서울특별시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죠. 서울특별시 장, 또 5일장으로 치른다고 했죠. 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위대한 인권 변호사의 죽음이라 그러면서 애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부끄러움이란 게 없습니다. 다른 이들 같으면 고개 들기도 미안할 텐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형 분향소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이 현수막까지 온 시내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누가 보면 대단한 애국자가 서거라도 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애도는
정부 차원에서도 미미하고 국방부 장부를 한다 그러죠. 민주당은 더더욱 논평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거창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년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박 시장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최대한 막으면서 2022년 대선까지의 정치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앞으로 박원순 시장의 성적 추문에 대해서 언론들이 더 이상 파헤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으려 할 것입니다. 혹시 박 시장의 이상야릇한 사진 같은 것들이 하나라도 유출된다 그러면 그것은 민주당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고 내년은 물론이고 내후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으로 인한 오염된 민주당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갑자기 꺼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어떤 대국민 쇼를 연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감한 국면 전환으로 민주당은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미래통합당의 처신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투적 야당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줘야 되고 수권정당,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각각이 따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설득과 설명을 집단이 함께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정도 강화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대국민 선전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금의 이 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통합당은 상당히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대변인들이 매일 성명도 내고 각종 브리핑도 하는데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언론이 보도를 잘 해주지 않는다면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 지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통합당의 입장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에게 통합당의 입장을 납득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미래통합당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이가 바로 조수진 의원일 겁니다. 기자 출신이어서 더욱 더 그러겠지만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단연 악권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입장, 각종 위원회라든지 회의의 결과 브리핑, 이런 진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SNS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당장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인큐베이팅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얼굴을 내밀었던 자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그것도 40대 안팎의 신선한 인물로 승부를 해보길 권합니다. 후보군을 선정하고 또 추천받아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대국민 선발 이벤트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해보면 그 방식을 곧바로 2022년 대선 후보 선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한테 직접 보여주길 바랍니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미래통합당에게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정말 멋지게 살려보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